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불경특별연합이 정부 지원 속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수도권 일극주의를 타파하고 또 수도권에 대응하고 경쟁할 수 있는 지역 발전의 선진 모델이 될지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러나 6일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 이병진 행정부시장과 함께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특별연합이 출범을 했는데 수도권의 쏠림 현상, 또 지역이 다 죽어가고 있다, 지역이 고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 또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가 일단 궁금한데 이 의미부터 좀 짚어보죠. 네, 지난 4월 18일 날 이제 전국 최초로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산, 울산, 경남 이 특별연합이 출범을 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행정안전부의 승인과 각 3개 단체의 고시가 이제 되면서 네. 법적인 제도적인 이제 틀을 마련한 것이죠.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 이 국가 차원에서 보면 이 그동안에 여러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안 됐죠. 예. 오히려 더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됐고, 우리 지방 차원에서 보면 이런 이 수도권 블랙홀 현상, 심지어는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생존 전략으로 추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마 이번 이제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이 이 제대로 그 권한과 책임 또 역할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대하는 동남권의 8대 메가시티에 이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소위 저희가 메가시티라고 얘기하는 것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가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수많은 그 부시장님 말씀대로 수많은 정책들이 십수년간 있어 왔음에도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싶을 정도로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부분도 지적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좀 가슴이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 광역교통망, 눈에 띄는 물리적인 변화를 위해서 광역교통망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자, 서울, 경기처럼.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번 이제 저희들도 정부와 논의를 하면서 이제 3개 지자체가 요구한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이 교통망입니다. 특히 이제 광역 교통망 중에서도 철도망과 또 이 도로망인데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각 3개 단체가 갖고 있는 산업 거점들을 연결하는 핵심 철도망과 도로는 반드시 갖춰야 한다. 예.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9개 사업이 1단계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우리 시도민들이 편리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대중교통망을 어떻게 바꿀 건가. 예. 저희들이 이제 복합 환승센터 또 여러 가지 이제 BRT 형태의 일일 그 생활권, 1시간 생활권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그 제도들이 다 이제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교통이라는 것이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그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을 해서 사실은 올 2월에 시작을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여차저차 이렇게 늦춰졌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어떤 정책의 연속성이란 부분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또 바뀔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당선인께서도 실제 이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까지 이제 만들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이 메가시티에 대한 트렌드는 이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부산, 울산, 경남이 처음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봐서는 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염려할 게 아니다. 왜냐하면 세계 시도가 다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한 거니까요. 네, 그런데 청사 위치 하나 가지고 아주 골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의회 구성도 그렇고요. 아주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문제인데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 문제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여기까지 올 때도 이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예. 특히 2가지 문제가 조금 걸림돌이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의원들 정족수의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가 아까 방금 말씀하신 이제 청사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정족수 문제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각 지자체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뭐 인구 비례로 하자는 그런 논쟁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처음 시작할 때 좀 공정하게 뭐 대승적인 차원에서 전체 9명씩 각 시도별로 9명씩 전체 27명이 이제 구성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청사의 문제는 큰 틀은 정해놨습니다. 네. 3기 지자체의 중심에다 둔다고 정해놨고. 물리적 중심.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앞으로 선거가 끝나게 되면 네. 사무실 이제 입지에 대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공정하게 사무실을 구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3개 단체의 의견들이 대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참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부산과 울산, 경남 인구수도 다 다르고요. 네. 부산이 350만, 가장 또 중간에 있으니까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동시에 경남과 울산에서는 부산에 쏠린다 결국은 그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해관계가 충돌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 이 광역단체장들이 나는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이제 그 광역단체 후보께서는 주로 몇 분 이렇게 들어보면 아마도 메가시티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 부산으로 다 쏠릴 것이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걱정이 있죠, 분명히. 그런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부산과 울산, 창원, 진주를 핵심 도시로 4개를 연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도시의 발전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 싸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 공동체, 먹거리 공동체, 네. 문화 공동체, 또 관광 공동체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엮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제 역할을 하게 되면 뭐 우려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이게 지금 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경제나 관광은 사실은 민간의 영역이 더 크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벨트 연결을 위해서 그들의 목소리도 사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건 어떻게 좀?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키는데 초점을 사실 좀 많이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들에 대한 메가시티의 이해도를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저희들 이제 의견 수렴을 해가면서 모양을 만들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년 1월 이제 공식적으로 업무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까지 과제가 너무 많아서 지금 답을 해 주십시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근데 한 말씀 정리해 주시죠. 아마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이 특별연합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3개 단체가 이 양해, 타협, 대화 이게 없으면 이게 성공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난제를 3개 단체가 좀 힘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 아마 우리 동남권에 그동안에 소외되고 어려웠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 재량이지 않습니까? 예산과 입법이라든지 이런 권한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서로 잘 협력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면서도 여러 가지 업무 이야기, 사무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좀 민감한 부분들은 좀 내려놓고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많이 사업을 담았기 때문에 뭐 잘 추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병진 경제행정부시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